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요, 쿼터니언에 대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오일러 포뮬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일러 포뮬러는 E의 I는 이때 허수입니다. 이때 I는 이미지너리 넘버가 됩니다. 이미지너리 넘버는 어떤 I가 있으면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어, 이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어, E의 e to the power of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가 됩니다. 이것을 약간 더 뒤에 코터니언식과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밑에 x 텀이 있고요, 위에 i 텀이 있으면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일러 포뮬러구나라는 걸 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쿼터니언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이 쿼터니언 보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그 사이드 커뮤니티 채널에 보면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쿼터니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 시리즈가 8개, 예, 6, 또 9, 13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념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오일러 공식은 그 이미지너리 넘버를 i를 하나를 썼죠. 근데 이것을 세 개를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개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정말 신기한데요. 그 세 개는 오더드 페어죠. 그 바로 회전축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플레인이 아니라 쿼터니언 스페이스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축, 허수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실수축과 그다음에 세개 허수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 G축, I축, J축, K축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허수입니다. I, J, K는 전부 다 허수입니다. 그 말은 I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1이고요. J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1이고 K의 제곱에도 마이너스 1인 거죠. 3차원을 이렇게 2차원에 그렸는데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실수축입니다. 그 실수축은 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립니다. 그럼 어떤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게 이게 벡터가 아니라요. IJK 공간의 벡터가 아니라 어떤 네 번째 축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공간에 어떻게 제대로 그릴 수가 없겠죠. 3차 공간에도 못 그립니다. 요런 이제 요걸 쿼터니언 요소를 IJK와 리얼 4개를 가지기 때문에 쿼터니언이라고 하고요. 보통 어떻게 적는가 하면 그 IJK 공간상의 그 벡터를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그것을 V 화살 이렇게 V라고 적으면은요. 쿼터니언은 실수 텀 W 이게 W가 됩니다. W를 더한 WV 벡터 4개의 텀으로 적으면 WXYG 이것을 쿼터니언이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넘버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실수 파트 W를 앞에 적고요. 그다음에 허수 파트 XYG를 뒤에 적습니다. 그럼 V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XI, YJ, JK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벡터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요. 이것 만약 XYG의 길이가 1이라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J제곱에서 스퀘어 루트 취한 게 1이라면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것은 XY 3차 공간상에서요. XYG 축을 중심으로 어, W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어떤 새로운 좌표값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아주 놀랍죠. 그래서 회전을 나타낼 때 쿼터니언을 쓰게 됩니다. 요소가 4개인 거고요. 짐블락도 발생하지 않고 다루기가 훨씬 쉽고 하기 때문에 씁니다. i제곱 IJK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세계의 3차원 복소 평면 상에서 IJK는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IJK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게 해밀턴이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IJ는 K가 되고 JI는 K가 되고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시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사이드 커뮤니티 영상 시리즈를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컴플렉스 넘버의 오일러 포뮬러가 아니라 이 쿼터니언에 대해서 똑같이 오일러 포뮬러가 만족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E의 W 플러스 XYG E의 어떤 E의 쿼터니언 파워는 실수 텀 W를 앞쪽으로 빼고 다음에 나머지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였잖아요. 그거 대신에
코사인 v 사인 다음에 i 대신에 x, y, g, k 한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 이 v는 그 벡터의 길이가 되는데요. v를 만약 1이라고 가정하면요. 이 텀이 없어지니까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오일러 포뮬러 형태가 되는 거죠. 아주 놀랍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일러 포뮬러는요, 이 쿼터니언의 오일러 포뮬러 형태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 평면을 리얼 실수축, 그다음에 허수축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이게 j 그 y와 g가 0인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x만 살아있는 특별한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은요, 앞에 EW가 남고요. 다음 이 xi는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일러 포뮬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가 하면요, 이게 화면을 뚫고 나오는 어떤 축, 이런 축이 있다고 가정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요 i축, 그다음에 이게 j축, k축이라고 하면 요 축의 좌표는요 i 다음에 0, 0 이렇게 되는 거죠. i 00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하는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뭐 직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정보를 쿼터니언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전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컴플렉스 넘버가 이미지너리 그 컴플렉스 그 넘버가 이미지너리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생에서 못 다루잖아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사이타로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세타의 특정한 정보를 담도록 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어떤 변환을 거쳐서 어떤 새로운 뭐 코사인 델타 플러스 i 사인 델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여한 그 세타 정보를 똑같이 델타 정보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컴플렉스 넘버를 무시하고 그 델타 정보만 빼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델타 정보를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회전에서 취하는 방식입니다. 세타만큼 회전한 정보인데 회전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복소수가 나오면은요, 그 복소수를 안 쓰고 그 실수 파트에 코사인 세타로 가정했으니까 그 델타 정보 그게 아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전값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변환을 하면은요. 어떤 코사인 델타가 나오고요. 다음에요. 실수 그 허수부에 실수 코이피언스 실수 계수가 항상 0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i가 곱해지면 이 텀이 무시가 돼 버리겠죠. 그럼 실수가 남죠. 그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는 실수니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이렇게 요걸 적용한 게 그 프리에 트랜스폼입니다. 프리에 트랜스폼은 정말 예리하게 적용을 해서요.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실수 부분만 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쿼터니언 같은 경우는요. 쿼터니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 번째 경우인데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에 어떤 모르는 값을 곱합니다. 뭐 곱하거나 지금 보통 곱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데 이때 이 새로운 정보를 곱할 때 이 세타를 실수 파트는 포함하지 않고 어떤 허수 파트만 포함하도록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있다면 그 어떤 복소수로 인코딩한 어떤 정보를 넘겨주고요. 그럼 결과가 뭐 코사인 델타 플러스 뭐 i 사인 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넘겨준 정보는 허수 파트에만 있잖아요. 근데 실수 파트가 생겨버리면 정보를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수 파트가 무조건 0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정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인코딩 했던 이 네모 정보가 사인 델타에 남아 있겠죠. 그 정보를 빼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쿼터니언입니다. 네, 그래서 회전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E의 쿼터니언인데 ABC라는 벡터가 있어요.
A, B, C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 A, B, C 벡터의 실수 파트를 0으로 한 쿼터니언 하나 준비를 해서 원래 쿼터니언과 곱합니다. 그러면은요, A, B, C를 X, Y, Z 축을 중심으로 W만큼, W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나타내는 그 각만큼 회전한 새로운 좌표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씩을 실제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실수텀이 남겠죠? 근데 우리가 인코딩 할 때 실수텀은 0이었잖아요. 그럼 못 씁니다. 근데 이 실수텀이 무조건 0이 되도록 해버리면요. 허수 파트만 남겠죠. 그러면은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를 새로운 좌표라고 생각해서 꺼내면 똑같은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쓸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켈레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이 복소수의 길이를 바시라고 하고요. C 세타는 켈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수 파트는 그대로 두고 허수 파트의 부호를 바꾼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그 곱셈의 역수, 곱셈 연산에 대해서는 역수 개념입니다. 이 복소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실수 파트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파트는 길이의 제곱, 길이의 제곱. 허수 파트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켈레 복소수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켈레복 소수를 곱한다는 것은요, 허수 파트를 버리기 위해서 쓰는구나 라는 건데요. 쿼터니언에 대해서도 똑같이 컨저게이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쿼터니언이 주어졌을 때요, 컨저게이트 쿼터니언을 정의하면 모든 허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Q의 길이라는 것은 쿼터니언 공간상에서의 그 벡터의 위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복소수에서와 마찬가지로 Q와 Q의 컨주게이트를 곱해버리면은요,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실수 부분만 남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근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이드 커뮤니티 영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유도하는 과정은요. 근데 어떤 Q가 주어졌을 때 V, A, B, C가 있는데 이 A, B, C를 Q만큼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뭐라고 V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V 서브 프라임 서브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실수 파트가 0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벡터 성분을 가진 어떤 퓨어 커턴이라고 합니다. 이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곱해버리면 실수 파트 결과에서 커터니언의 벡터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준 게 벡터니까. 근데 실수 파트가 남아 버립니다. 그럼 못 쓰잖아요. 근데 커터니언의 컨저게이트를 한 번 더 곱합니다. 끝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놀랍게도 결과가 벡터가 돼버립니다. 신기하죠. 여기다가 원래 Q의 컨저게이트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새로운 벡터가 나오거든요. 그걸 V'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V'은요. V'은 원래 V0를 Q가 나타내는 쿼터니언의 실수 파트를 코사인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세타만큼 회전한 V 프라임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두 번 곱하기 때문에요.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기 때문에 그 실수 파트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요. 한 번 더 곱하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세타만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구현한 게 요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다른 영상 시리즈에서 설명한 건데 이 프로젝트에도 FFT 설명하는 이 프로젝트에도 그냥 더미를 하나 붙였는데요. 코타이니언 스텝 2입니다. 이것을 빌드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것은 그냥 회전 매트릭스를 써서 회전하는 큐브고요. 오른쪽 것은 쿼터니언을 써서 회전하는 큐브인데 결과가 똑같죠.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면요. 폴리곤을 정의한 큐브를 정의한 다음에 로테이트를 호출합니다. 로테이트 함수 내부로 점프를 해보면은요. 원래 쿼터니언의 컨저게이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큐 포인트에 대해서 쿼터니언과 큐 포인트, 실수 파트를 0으로 한 큐 포인트와 곱하고요. 다음에 컨저게이트를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러면 큐 포인트를 코사인 2분의 세타, 실수 파트가 코사인 2분의 세타인 그 세타만큼 회전한 새로운 정보가 얻어지는 거죠. 이 정보를 새로운 벡터로 구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벡터를 회전한 게 구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하면요, 쿼터니언의 내부 동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